안녕하십니까, 베가나우스 풍내입니다. 딸랑 이리 와봐. 딸랑이하고 요 앞에 보이는 아이가 왕금이라는 애입니다. 딸랑 이리 와봐. 딸랑 교배를 한 지가, 발정 시기가 참 교배를 한 건 본 건 아니고요, 발정 시기가 제가 본 게 7월 초에 애들이 합사를 한 것 같은데, 발정이 언제 적기에서 붙었는지는 아마 10월 초순경을 좀 지났을 겁니다. 지금 느낌상은 딸랑아, 나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이제 보면은 지금 아랫배가 살짝 처지고 뒤 후두가 살짝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이 오릅니다. 이렇게 애가 느낌은 자연이 뵌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지금 현재. 근데 물론 뭐 섣부른 판단은 좀 그렇지만 아랫배가 살짝 처지고,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 현재 뭐 왕금이 자견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몇 분 이제 예약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우선 선택권을 드릴 겁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최근에 연락 오신 분들 한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리하고 송이인데, 보리는 지금 귀가 앞으로 이렇게 딱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배간 애들이 좀 이렇게 보면 송이랑은 다른 특성입니다. 저랬다가 두상이 커지면서 이제 자라면서 귀가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귀가 배간의 진돗개들은 그 10시, 2시 방향으로 완전 기울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성향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송이가 오늘 이제 조금 많이 혼났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 좀 버릇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리한테도 물이라든지 기타 자기가 먹을 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가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출타 중이었었는데 대정이한테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 보니까 대정이한테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쪼매난 게 지금 먹이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저런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은 큰 개들하고 사회성을 가질 때는 이렇게 조금씩 혼돈 나면서 자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상처가 났는가 싶어서 대정이가 집에 던지고 이랬다는데,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대정이가 뭐 물어 뜯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압을 이렇게 버릇을 고치는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송이가 좀 자지러지게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이후에는 또 뭐 바로 괜찮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사료도 이렇게 줘놨습니다. 일단 당분간 고기가 있을 때는 애들을 풀면 안 되겠습니다. 송이 어디 가노? 이리 와. 어디 갔는데? 지금 보리가 들고 왔습니다. 이 생식은 눈으로 이야기하지만 참 좋습니다, 개들한테. 지금 머리기를 보리가 지금 대정이라 일단 좀 분리했습니다. 또 심하게 혼을 낼까 싶어가지고 사람이 있을 때만 놀려주고, 아직은 조금 더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 사료에 보시면 검은 게 보일 겁니다. 검은 게 동해등해입니다. 동해등해 분말입니다. 분말.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또 입을 살짝 댑니다. 이게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데, 입을 물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못하게 하지마.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리 와. 보리 이리 와. 나쁜 행동은 이렇게 훈육을 해주면은 어릴 때 잡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애가 좀 예민합니다. 그 뭐라 해야 되겠노? 좀 예민하다기보다는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아이고, 이 밖으로 내일 씻어야 되고. 그래도 잘 옵니다, 강아지들이. 오늘 진돗개 이야기 중에 제가 그 우연히 그 목 카페에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보다가 진돗개 규정이 항구 백구를 이렇게 돼 있었다 해가지고 항구 백구만 인정해야 된다는 소리를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유전합도 들어밀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걸 잘 글들을 봤습니다. 봤지만은 백색의 어떤 인자의 어떤 유전적인 특성, 항구의 인자의 특성, 그 다음에 뭐 백구와 항구 사이에서 호구가 나오면은 좀 이상하게 결부시킬 수 있는 부분들 다 등등 많더라고요, 이야기가요. 근데 진돗개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매니아청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리와 송이, 자 고기, 자 고기를 일단 좀 달래줘야 됩니다. 그 매니아청에서도 아직까지 항구와 백구만이 브리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오판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진 세력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라는 거는 색상은 유독 우리나라가 이 백색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풍산개도 그렇고 진돗개도 그렇습니다. 엄연히 말하면은 백색은 분명히 열성인자입니다. 사실은 전에도 말했지만은 백색 악기다, 백색 세퍼트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그것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서.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뭐 백이민족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백색 개들의 어떤 멜라닌 색소 결핍이라든지 다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 글을 오늘 받는 게 보면은 항구 백구 사이에 호피나 흑구가 나오면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단정 짓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과연 사람들이, 저만 해도 이 제구가, 저는 내눈박이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투입하지 않은 게 수십 년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아는 윗대까지 혈통서가 나와 있는, 심지어 제가 많이 오래된 개들 같은 경우에는 혈통서가 건 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가지고 혈통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아이들까지는 제가 제구 브리딩을 한 경우에는 내눈박이나 흑구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항구, 백구, 제구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 한 예로 저 강원도 고성인가 거기에 제가 강철한 내눈박이 투입했을 때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구 가격을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제구지만은 혈통수 제구로 내줬습니다. 제구지만은 내눈박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렇게 브리딩을 항구, 백구, 제구로만 브리딩을 했을 경우에 백구와 항구에서도 제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구에서도 백구가 나오고 제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구에서 백구도 나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우리 까미하고 그 그러니까 성주에서 내눈박이가 나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 윗대 내눈박이가 없는데 나왔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 저는 브리딩을 내눈박이를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구에 보면은 우리가 내눈박이라는 위에 제 배관 제구도 보면 탄들이 살짝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나올 소지는 있습니다, 내눈박이가. 그래서 그런 차이점, 그런 케이스. 빨리 먹어, 또 어디 가니? 또 이렇게 소리에 예민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하진 않았지만은 그 윗대 더 올라가서
뭐 도림배로 제가 뭐 60m 뭐 70m 캐도 그 윗대까지는 제가 더 올라가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윗대에서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윗대는. 그렇지만 저는 고정화 할 때는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눈박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저도 흑구나 호구는 아직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리와봐 이리와 송이 하셨지만 이 송이가 그 북연이 호피입니다. 그 다음에 목연이 황군데 약간 많이 연한 색입니다. 그런데 자견들 이번에 그 4마리인가 5마리 태어났는데 현재까지는 호피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도 다른 사람들은 이 제구를 할 줄 모르지만 저는 황구 내지 만약에 운이 좋다면은 애비 야오처럼 연한 그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호피색으로 갈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그 야오라는 혈통수를 제가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야오 윗대가 저는 호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구백구에서 나왔지 않겠느냐. 예전에 제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로는 진돗개는 지금에 와서는 굳이 그 규정에 아직까지도 그 철폐하지 않았던 그 규정에 정해져 있는 7가지, 2가지 모색. 그러면은 진도군에서도 사실은 호구나 내눈박이나 제구나 흑구나 이런 아이들을 혈통서에 모색을 첨부하지 않고 혈통서 발급을 안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진도개, 그 다음에 그 경주의 동경이 그 같은 혈통이라도 그것만 벗어나면은 댕견 내지 진돗개 시옷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방에 있든 아니든 저는 진돗개는 진돗개다. 진돗개가 아니고 원래는 진돗개. 그 다음에 진돗개 뭐 불러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는 좀 틀을 좀 정해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색은 백색이 없기 때문에 백색밖에 안 나온다. 그 다음에 황색은 뭐 어떤 다양성 유전점. 그런데 그 윗대가 있다면은 저같이 이 제구를 투입할 때 제가 제구를 왜 좋아하느냐. 룬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구가 갖고 있는 흑색의 인자가 굉장히 황구나 백구한테 유리하다. 보완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구를 선택한 겁니다. 처음에는 내눈박이는 저는 왠지 좀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좀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제구를 했을 때 백구에서도 황구가 나왔고 제구가 나왔어요. 제구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그 사람들 글 중에서 흑구나 호반이 아예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오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흑구는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호반은 정말 바둑이나 호반은 어쩌다 보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특히 연한 그 송이 북연처럼 그런 모색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진돗개를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색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람에도 요즘은 내눈박이도 나오고 뭐 제구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진도 섬의 어떤 그 규정, 천연기념물의 규정, 진도 섬의 규정이 아니라 천연기념물의 규정, 그 개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한 규정에서 아직까지도 202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려견에 보면은 일본 애완견 반려견의 문화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뒤처집니다. 사실은 일본은 시바견, 카이견, 시코쿠, 뭐 아키다 그도 각 지방의 고유 개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관리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무 이 젊은 친구들이 유전학이라는 견체학을 공부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진 세력들이. 그리고 개끈이 뭐 오래 만졌다고 해서 굳이 그것을 뭐 누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브리딩을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좀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진돗개들의 어떤 그 미견화, 정말 그 자연 견종의 그 특수성을 너무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뭐 배관개라고 해서 제가 다 뭐 배관개가 좋다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개를 뭐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또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색깔은 저는 진돗개는 7가지 색이다. 그리고 흑구에 흰색 마킹이 가슴에 있는 애들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호피는 호반은 우리 진한 호반, 쉽게 말하면은 진한 호반이나 실버 호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선호를 좀 안 합니다. 그 제가 카페에도 올렸지만은 이 송이의 그 부견, 야호의 그 모색은 정말 가장 바람직한 호반의 모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색상을 선택을 할 때는 뭐 굳이 제가 재고를 좋아하는데 재고를 선택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백색을 선택했을 때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뭐 불교적으로 우리 사람들 뭐 불도가 세다 이래가지고 어떤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백색을 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집에 혼자 있거나 흙에 이래 있을 때는 백색은 이렇게 조금 지저분해지고 그런 성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백구를 많이 키워봤지만은 그것은 각 견주분들이 선호하시는 것이고, 선택을 하실 때는 견종 선택, 그 다음에 색상, 그리고 얼마 전에도 풍산개 때문에 요즘 자주 전화도 오고 하지만은 강아지를 선택해서 반려견으로 입양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견종을 선택하시면 그 견종에 대한 공부를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 견의 특성, 그리고 처음 키우신다 하면은 견에 대한, 강아지에 대한 그 이해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이렇게 보는 책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도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다양하게 좀 아셔가지고 처음에 반려견을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반려견과 실패하지 않고 행복한 애견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준비성을 좀 가지고 강아지들을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도 두서없이 이야기는 했지만은 뭐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직도 수십 년을 개를 만지고 진돗개만 저는 만진 건 아닙니다. 누이야겠지만 저는 외국 견종도 많이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견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돗개 하시는 분들이 등선이 어떻다, 귀가 어때야 된다, 꼬리가 어때야 된다, 이 스피치과 견종에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데 그것은 선호도의 차이지 꼭 이렇게 쥐에 좋다, 저렇게 쥐에 좋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50년대, 60년대 개와 지금의 진돗개들의 어떤 성향 차이가 과연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배관 애들은 좀 투박하고 이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브리딩하는 게, 첫째가 이제는 손에 안 되네요. 입에 안 물죠. 아까는 물었는데, 이제 그런 저는 선호도가 뭐냐면 개가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서로 이해도가 돼야 되느냐, 그 차이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리고 배관에 지금 이래 보지만은 동성끼리의 어떤 거친 면은 숙개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간에 저도 합사도 많이 하고 자유롭게 키웁니다. 그래서 성격이 사회성이 좋아야 앞으로 반려견들이 역할이 크다.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배관은 그런 게 치중을 합니다. 어떤 간에 송이도 오늘 좀 이래 있지만은 저러다가 혼납니다. 한번 이렇게 송이가 지금 요렇게 케이스로 놀면은 요건 방어 자세인데 어린애가 저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보리가 봐주고 있는데 저러면 혼납니다. 아까 대정이한테 저러다가 혼난 겁니다.
대정이가 참 착합니다. 만약에 같은 사이즈였으면은 덩치였으면은 대정이란다 저 보리가 싸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작다 보니까 봐주고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송이의 저런 행동은 결코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저게 예,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걔가 강하고 자기 욕심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리가 좀 못됐거나 이러면은 그냥 심하게 틀려버립니다. 근데 굉장히 먹는 것에 집착이 강합니다. 자가지가 지금 배도 많이 부르고 한데도 불구하고 만약 항구로 간다면은 저런 모색이 참 좋습니다. 강아지 때. 근데 제가 북연의 야호의 모색을 기대한다면은 저 색깔에서 바뀌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한 5%의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지켜보고 또 2열이다 보니까 또 고래견 협회 회장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주셨으니까 제가 잘 브리딩을 해서 배관 애들이랑 어떤 후대가 나올지 한번 몇 년 후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재개가 아닌 타혈을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만지면은 재밌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자라는 구성, 그 다음에 어떤 형태, 성품, 다양하게 바라보면서 또 하나의 다른 느낌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느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고령협회 임 회장님한테 송이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한번 잘 만들어서 정말 좋은 색상의 야호 같은 호피색이 하나 나올 소지는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투입을 하면은 가능성은 진짜 한 5% 안 되겠나, 그 5%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거는 이렇게 해준 거는 사실 요거 저 강아지들 둘이 목줄 연습도 하고 그늘막으로 해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이런 물건을 만졌을 때 강아지가 놀라지 않아야 됩니다. 별로 무덤덤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특히 고를 때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뭐 귀를 당겨본다, 뭐 코를 만져본다, 들어본다, 여러 가지 이제 강아지를 고르는 방법을 각자 터득하는데 저는 소리를 많이 봅니다. 옛날에 귀도 많이 잡아 당겨봤고 저도 그랬는데 색다른 처음 접하는 소리를 줬을 때 강아지가 무던한 아이들이 정말 저는 좋은 아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요.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지금 대정이도 저쪽으로 넣었습니다. 이쪽 자리는 지금 비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해서 빈자리에서 둘이가 비도 피하고 놀 수 있게끔 해주고요. 또 먹이가지고 저럽니다. 이 보리가 자라는 것도 한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카페 회원님들은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재밌을 겁니다. 지금 참 못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왜 못생겼냐, 등선이나 그 다음 사지 구성은 참 좋습니다. 걔가 지금 올라오는 게 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들은 귀의 어떤 자세 때문에 보시면 지금 귀가 내이선이 힘이 없으니까 안쪽으로 몰립니다. 이렇게 이게 배관 애들이 거의 이렇습니다. 다시는 똑바로 잘 안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귀가 모양을 잡습니다. 강아지 때부터 송이처럼 저렇게 자리를 잡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잘 올라오는 애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 보리의 귀 모습, 이번에 한신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다로, 그리고 태산이, 얘들이 아마 귀가 다 이제 비슷하게 쓸 겁니다. 저러다가 이제 7개월, 8개월 접어들면서 귀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가 12개월부터 두상이 벌어지면서 귀 모습이 적당하게 저는 10시, 2시 방향이 아닌 적당한
정말 직선으로 직립하면서 그런 길을 좋아하니까 그런 형태로 간다고 봅니다. 예, 송이는 완전 꼬리가 강아지 때부터 딱 섰습니다. 이제 그런데 보리는 어릴 때는 송이처럼 저렇게 좀 위로 올랐다가 30일 전에는 그 다음 내려옵니다. 배관에들 내려왔다가 지금 보리처럼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위로. 지금 송이는 완전 성꼬리입니다. 성꼬리. 하여튼 재밌는 아이입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다음에는 개를 입양하는 우리 처음 입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야기도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제가 조금 준비도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 한 번씩 그런 테마성을 가지고 한 번씩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관하우스 풍래였습니다.